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무심히 넘겨서는 안 돼. 윤석열의 내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민은 또다시 화들짝 놀랐습니다. 특수부 대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지난 12일 민주당이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 착수를 의뢰했고 경찰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이 대표 암살 테러 사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올해 1월 19일 극우 세력들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하던 일들이 1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총까지 언급되는 암살 계획이라니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대충 대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싹 잡아들여야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 대표 암살 계획이 일회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사건들이 계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범인 김진성만 잡혔을 뿐 배후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 현장을 재빠르게 청소하고 김진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의 행태로 인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진성의 배후에 있던 세력이 또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내란 세력은 이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파면되면 더 심한 폭동과 테러를 일으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면서 이 대표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대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실제로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이 민주당 등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믿는 이들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등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심각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소기천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 교수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소 전 교수는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소 전 교수는 민주당의 암살 계획 폭로가 어이없어서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 전 교수는 암살을 계획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암살 테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암살 테러에 대한 옹호이며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극우 세력들이 암살 테러 등 극단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도 주요한 시기에 암살 테러를 비롯한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투표 열흘을 앞둔 5월 5일 급서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독재의 염증을 느낀 국민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앞세운 신익희 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분노가 신익희 후보 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발표됐지만 대중은 믿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이승만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이 조봉암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정치인 암살, 테러가 있었습니다. 1969년 6월 20일 귀가하던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 차량에 괴한이 질산이 담긴 병을 투척했습니다. 당시 김영삼은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2년 가을 교통사고 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박정희가 그해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괴한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장하려 했습니다. 197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교통사고를 중앙정보부가 일으켰다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됐고 납치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기획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이승만, 박정의 공통점은 장기 집권한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이 노상원의 수첩에서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내란 세력의 장기 집권 계획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내란 세력은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파면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만약에 암살 테러로 선거에 나서지 못하거나 신익희 후보처럼 선거 기간에 불상사를 당한다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을 탄압하면서 장기 집권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암살 계획을 무심히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